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돌보기 중에 아동기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에 이어서 아동기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을 의미하는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아동의 기준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많으면 3학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의 발달 특징을 전체적으로 먼저 볼 텐데요. 신체적 발달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유아기 때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달을 하기는 하지만 속도가 좀 그 전보다 느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만하단 말은 느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큰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큰다는 얘기죠. 그리고 뼈와 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슴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리의 비율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몸통과 팔, 다리가 길고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더욱더 중심을 잡기가 편해지고 운동 기능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동기 후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의 사춘기에 이르는 중학생 때 5학년, 6학년 정도 의미를 하겠죠. 이때는 생식기관이 발달한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뭐 4, 5학년 때부터, 특히 여학생들, 여자아이가 남아보다 빨리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그런 친구들 먼저 초경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빠른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이제 변성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니가 총 20개라고 했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부터 되면 이제 그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영구치가 빠지는 순서도 전니가 나는 순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 아마 이가 하나씩 한두 개씩 없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진행 속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 기능을 보게 되면 근육이 점점, 아까 말했죠, 뼈와 근육이 성장하다 보니까 힘도 세지고 체력도 이제 지구력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지구력이 생겨서 좀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는 그런 운동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근육뿐만 아니라 소근육도 발달을 많이 해서 더 정교한 작업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 글자를 배우면서 삐뚤빼뚤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예쁜 글자체, 지금 여러분들 쓰는 글자체도 거의 초등학교 후반에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복잡한 기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근육,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 점차 정교하게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지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겠죠? 채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언어 발달 볼게요. 자, 언어 발달은 사회적 언어가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또한 그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정직하게만 살면 오히려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언어, 그리고 어휘력과 문법, 그러니까 특히 어휘력 같은 경우는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도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전엔 그냥 좋다라고만 표현했던 그런 감정을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우정, 뭐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연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로 구체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능력이 빨라져서 점점 책을 읽는 속도라든지 글자 쓰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섬세한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추상적인 단어의 개념도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 보시면 이 유아기 때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유아기 때 나오는 인지 발달 특징에서 그때 미흡한 부분이 유아기 때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 그리고 이해력, 주의집중력, 기억력은 좋아지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유아기 때 없었던 게 생기는 것 중에
보존 개념하고 이 가역성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수나 또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 뭐 수학 같은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 뒤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존 개념 아까 얘기했었는데 보존 개념이 무엇인가? 네, 보존 개념은 우리 그 계속해서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 중에 처음엔 같은 컵에 주스나 물을 담아두고 용기의 모양이 다른 곳에 하나를 부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높이를 보고 대부분 유아기 시기에는 같은 거를 알면서도 미리 설명을 했지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동기가 되면 더 이상 속지 않죠.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아동기가 되면 속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거나 형태가 변하거나 뭐 길이가 좀 달라져도 그 존재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되게 나쁜 짓 한 것 중에 사촌 동생이 어릴 때 10,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2개를 바꿨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돈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이제 실수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가역성은 무엇인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역성을 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를 뭐 종이를 접었다가 펴고 편 거를 다시 접고 해서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역성 개념이 산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1 더하기 2가 3인데 반대로 3개에서 2개를 빼면 1개가 된다는 거.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가 가역성인데 이 가역성의 그 인지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수학적인 배우는 우리 수준도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나 이런 조금 고차원적인 수학을 우리가 이제 점차 아동기부터 해서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인지 발달의 수준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 및 사회적 발달 한번 볼 건데요. 이 아동기하고 유아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아동기 초반에는 유아적인 특성도 나타나지만 이제 점차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이제 안정시키고 우리 왜 좀 좋아도 좋은 티 안 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친구들 의식해서 그렇기도 하고 슬퍼도 좀 아닌 척 할 때도 있는데 유아 때는 그런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정이 급격하게 막 바뀐다면 아동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안정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 이런 그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일련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나 진짜 유능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자신감,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 유치원하고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이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덕성 부분 뒤에 또 나올 텐데 도덕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정해진 규칙 규범은 당연하고 우리가 어떤 그 도덕적인 상황 혹은 그 상대방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덕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시기가 아동기 시기예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 example, if you're a first grade child and you get frustrated on a spelling test and you quit, you're not going to learn how to spell words. If you have more delayed gratification, the child could say to themselves, well, I didn't do very well right now, but the ultimate goal is that I eventually learn how to spell these words. And so I'm going to spend the next couple of days trying to learn them and not be too hard on myself. Those are the kids who actually learn the words. 눈치채지 못하게 흘낏 쳐다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아이도 있습니다. 짠! 완성! 선물 열어보고 있어. 선생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선물은 실망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민서야, 선물 열어봤어? 선물 어때? 마음에 들어? 멋지지 않아? 이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분이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Children who have developed better self-control can suppress or inhibit those kinds of maybe inappropriate responses. And they can also take your perspectiv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how it would make you feel if I were to say what I really think in this moment. 경민이 이 선물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 안 멋져? 선물 이거 어때, 민재야? 어? 뚜껑? 두영이 이거 뭐 어떻게 쓸 거야? 아, 날리면서? 진짜? 어때, 준서야? 마음에 들어요. 어때? 맞아요. 멋져요? 진짜 마음에 들어? 멋지지 않아? 멋져? 정말? 어때? 선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선물 멋져? 불편한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을 숨긴 아이들은 총 10명. 이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9명은 눈앞의 유혹마저 참고 이겨냈습니다. 이 높은 확률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촬영 전 연습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간단한 놀이거리를 줬습니다. 핸드폰에 넣어주나? 안 돼, 안 돼. 그럼 그거 땡겨, 그냥. 너무 강대 거. 치지 마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해. 아이들 놀이인데 엄마까지 덩달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가운데 거 빼면 되잖아.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 5분이 지나고요. 제작진과 사전에 약속한 청소부가 들어옵니다. 나는 안 돼? 아,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서울여대 남은영 교수는 젠가놀이 전 과정에 거쳐 엄마와 아이가 보인 14가지의 정서와 행동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들은 묵묵히 젠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아이들의 표정도 시무룩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 가장 속상한 건 아이들이죠. 에이, 잘할 수 있었는데. 그치요. 오늘 이만큼 남았네. 이만큼 했어. 아줌마는 저는 1이라서 빨리 하셔야 돼서 그랬어. 마음이 급해서. 내가 조금 이상해. 몇 분 남았어? 아직 10분이나 남았어. 아까 그 시간이 2배가 남았어. 2배? 응,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어. 엄마의 위로에 힘입어 아이는 네. 다시 젠가 쌓기에 빠르게 몰입합니다. 비교적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발 상황에서 당황했거나 아니면 긴장했을 아이의 감정을 살펴주시는 행동들을 보이셨는데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원래의 상태대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 상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돌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동안 3가지의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패했던 퍼즐에 다시 도전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동을 참아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감정을 숨겼던 아이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엄마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nd their first exposure to how people deal with stress is what they see their parents doing. And this is probably one reason why there's transmission in attachment styles or patterns from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 Because the mothers and fathers are kind of showing the child how they deal with stress and how they regulate their emotions. And the kids are very bright and they model that behavior. They learn that that's the way you deal with problems. 자, 이렇게 영상을 좀 길었는데 선생님도 지금 막 빠져들어서 봤거든요. 이 진짜 중요한 게 영아기도 그렇고 유아기도 그렇지만 아동기까지 우리가 정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주 양육자의 감정 조절 능력이 결국은 아이한테도 이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이 또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아이들이 만족 지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원하는 거를 먹거나 하는 것보다 이걸 또 참게 되면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다. 이게 또 결국은 나중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지금 청소년기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미래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 부분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이런 연습을 충분히 평소에 해서 또 다음에 상대방이나 자녀한테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For example, if you're a first grade 다음에 도덕성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성이 어린 시절과 나이가 들어서 점차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콜버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도덕성에 관해서 이론을 만든 그런 학자인데, 이 도덕성 단계가 지금까지 많이 널리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덕성 발달에서 가장 이제 유아기와 아동기의 차이나 특성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동은 그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도 중요하지만 물론 의도도 함께 고려해서 의도가 나쁜 건지 아닌 건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의도를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솔직히 술 먹고 한 게 의도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돌발적이다, 이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기도 하지만, 이 의도 자체가 나쁜 건지 의도가 좋은 의도에서 이제 규칙을 어긴 건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이제 아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 때는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데 아동기가 되게 되면 자율적 도덕성에 의해서 아까 말했지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따라 규칙도 어떨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규칙은 이 상황에는 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학습지에 나온 부분 같이 한번 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아동기랑 유아기의 그 차이점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돼. 안 됐어요? 이거야. 그거를 했어요? 청진이가 승리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하는데? 이른바 거짓말의 출현입니다. 아이들은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손 안 대고 그냥 한 거야? 시치미를 떼지만 능숙하진 못합니다. 손 됐어요? 네? 안 됐어요? 하나는 났어? 식탁에 컵이 6개 있었어. 그런데 얘는 모르고 6개를 다 깨뜨렸고 얘는 알면서 1개를 깨뜨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요. 삐용 병원차 알지? 병원차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갔어. 그런데 얘가 탄 차는 파란불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나빠? 얘가 더. 얘가야? 자, 이렇게 그 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같이 봤는데, 이게 그 학습지에 나오는 의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기가 되면 당연히 아픈 사람 싣고 가는 차가 신호를 위반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유아기 때까지는 아직 그게 조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덕성에서 두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두 상황을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접시를 깼잖아요. 혹은 아니면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2개를 깼어요. 그래서 2개 깬 게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아니면 두 개, 접시를 깼으니까 두 상황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는 유아기 시기가 되는 거고, 위 상황에는 어떤 거죠? 몰래 엄마가 숨겨놓은 과자를 꺼내려다가 깼기 때문에, 반대로 밑에 남자아이는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깬 거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이 몰래 먹다가 잘못한 게 더 나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아동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6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정의했습니다. 3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아동기적 수준을 벗어납니다. 도덕과 법이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들어앉아요. 그게 이제 4단계고, 어느 한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4단계 의식이 국민 대다수 속에 있어야 법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도 이 자연의 법칙에 맞아야 된다. 그 양심범 같은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국민의 수준이 한결 높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학습지 하단 오른쪽에 보면 나오는 도덕 발달 단계 이론에서 6단계까지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4단계까지는 가야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동기 정도 되면 그 정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 평판이나 이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까지가 그 아동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까지만 돼도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사회를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더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이루려면은 5, 6단계까지 가는 게 네, 중요하다. 이 부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동기에 그 생활 지도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동기 뭐 초등 1, 2학년은 엄마가 이제 많이 뭐 이것저것 해주지만, 맞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뭐 밥 챙겨주거나 뭐 씻겨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편식하지 않고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청결하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언어 발달해서 친구들하고 모여있으면 이제 욕도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인내심, 자립심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막 컴퓨터, 휴대폰,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듣는다고 해놓고는 계속 게임하면서 켜놓기만 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스스로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지도예요.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되다 보면, 이제 공부를 뭐 잘하면 좋지만,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체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자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특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때 부모님이나 교사가 할 일이 그 상황에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적절한 칭찬하고 격려로 자존감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요새는 이제 자유로운 사고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니까 네, 자유로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자신감과 근면성을 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 그 지도인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솔직히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친구 관계잖아요. 네, 또래 친구들의 관계에서 잘 지내느냐, 그러면 재밌고 학교 생활이. 그렇지 않다 보면 학교도 가기 싫고 뭐 우울하고, 그죠? 그런 힘든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항시 친구 관계가 어떤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하고, 계속해서 나왔지만 아동기에 올바른 도덕성을 형성해야 결국은 이게 뭐 학습하고도 관계가 되고 사회성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규칙을 아까 하나 어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이 내 삶의 결정을 짓기 때문에 항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모범적인 행동, 그리고 그 상황마다 일관성 있는 선생님 영상 한 개를 보여줄 건데, 아이의 사생활 그래서 도덕성 부분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결국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아이는 또 커서도 아주 성취 수준이 높은 아이로 발달한다는 거. 이 부분 꼭 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도덕적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 더욱 도덕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영상하고 과제 올릴 테니까 제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